오늘 오전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을 선언한 데 이어 여론조사 대상에서 빠졌거나 불출마 권고를 받은 후보들이 잇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비선 공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갑에 지역구를 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을 반명으로 낙인 찍어 공천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의정활동에 못했다, 소홀했다, 아니면 어떤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친명 갈등 관련해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장관을 내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요인이 있었다고?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사선의 홍영표 의원 역시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친명계 후보 둘만을 대상으로 지역구 여론조사를 했다며 밀실 공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비선 조직에서 최근에 정말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 권유 전화를 받았다며 반발한 문학진 전 의원도 비선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그게 경기도 팀이었습니다. 비선을 가동을 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호위무사 신위대 이 사람들을 공천에 배려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위 20%를 통보받은 의원들이 더 있을 걸로 추정되는 데다 모레는 컷오프 의원들까지 추가 발표돼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경남 일부 지역의 단수 공천자를 확정하며 이른바 낙동강 벨트의 진용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공천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면서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수원무의 염태영 전 수원시장, 용인을의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각각 전략 공천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강한 지역보다는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민주당은 또 서울 강동을 이해식, 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등 10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부산에선 나물의 박재호,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중영도, 해운대을, 사상은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가 완성되었던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을 책임질 민주당 후보 선출과 방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총선 공천이 속도를 내면서 하위평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잇따라 하위평가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지도부를 성토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전부터 송갑석은 하위 20%일 거다. 송갑석은 컷오프다. 그런 것들을 상대 후보가 지속적으로 프로파간다를 하고 이용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표 내고 그다음에 이 공천에 관련된 책임 있는 자들 전부 사표 내고 새로운 통합비대위 구성하고. 당 원로인 김부겸 전 총리는 해외 체류 중인 정세균 전 총리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정공천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이 대표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도부는 현역 평가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해명을 거듭내놨지만 컷오프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고차 방정식이라고 표현한 지역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라는 의미인데 공천 배제 대상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도 임박하면서 공천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정 김연아, 화성시갑 홍영선 등 3명을 단수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인천 남동구갑 손범규, 전성식, 정승환, 경기 수원무 김원재, 박재순 등 13곳은 경선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이동한 서울 서대문 을과 경기 오산, 파주갑 등 4곳은 우선 추천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은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경선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컷오프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었는지 당선 가능성을 한 번의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어졌습니다.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일부 예비 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충남 논산과 계룡, 금산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은 꼼수 공천을 철회하라며 이번 결과가 공천 참사라고 규탄했습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심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꼴찌한 후보들 둘로만 올리느냐, 그리고 2명의 공통점은 지역에서 윤심을 팔고 다녔어요. 윤심.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천 분란을 의식해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했지만 컷오프가 본격화되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반환점을 돈 지 오래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의 탈락 소식은 오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공천 자본 관리에만 신경 쓰다 쇄신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큰 잡음 없이 조용한 공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선이 채 50일이 남지 않았지만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자 영남과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거 뭐 좀 기다려 보세요. 좋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계속 회의하면서 그 부분 계속 토론하고 있거든요. 확정된 단수 공천도 대부분 현역 의원이 차지해 현역 불패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초 하위 10%, 7명을 계획했던 컷오프 대상도 재배치되는 의원은 제외하기로 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천 쇄신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사심없이 시스템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모아서 4월 10일 승리하는데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가운데 어제 경기고양정에 단수 추천됐던 김연아 전 위원회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고양시 정김현아 후보에 대해서 비대위에서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었던 건에 대해서 정리가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김 전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적극 소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 여부를 비롯해 공천 보류 지역구 58곳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르면 내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5명을 공천 배제했습니다. 어제 광주 지역 현역 의원 3명 등 5명이 경선에서 탈락한 데 이어 공천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 공천 탈락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광명을 등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구의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의원과 예비 후보인 양이원영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한 겁니다. 전략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인천 연수가 박찬대,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등 단수 공천자 12명도 확정했는데 탈락자들의 반발은 극심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탈당기를 제출한 뒤 공개석상에서 울먹이며 항의했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공관위가 이재명 대표에게 놀아났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거는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김민철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를 만나 컷오프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당 원로들도 또 나서 공천이 이 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합당한 인물들을 공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아마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만나 공천 투명성 확보 조치를 약속받았습니다. 총선 공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이 현역 의원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야당은 탈락자들과 비주류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86 운동권 대표주자로 활동하다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짜 민주화에 기여한 분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가짜 운동권 특권 세력이 누구인지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했던 김연아 전 의원은 공천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김 전 의원은 반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저의 결백을 밝혀서 제자리를 찾아오겠습니다. 윤두현, 최춘식 등 컷오프설이 돌았던 일부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도 이어졌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부산, 사상 등 일부 영남 지역 예비 후보들은 당사를 찾아 삭발을 하는 등 공천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충남 홍성 예산에 전략 공천해 국민의힘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대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박홍근, 김민석, 박주민 등 현역 의원 11명을 단수 공천했고 공천 심사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박용진, 윤영찬, 김한정 의원은 경선에 붙였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경선 대상이 주로 비명계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러라도 비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이런 가운데 컷오프 항의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은 당대표실을 점거하며 오늘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기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해달라며 농성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하고 또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공천 갈등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당 안팎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